오늘은 미소아름치과의 정찬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다양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아름치과 정찬 원장입니다. 저희 미소아름치과는 세 분의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교정진료를 하는 지역 원장님, 그리고 일반 진료와 임플란트를 담당하는 저하고 김진선 원장 두 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원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로서 제 철학이 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치과 의사로서 철학이고요. 저희 미소아름치과의 진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와, 원장님 30주년 된 치과 의사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오랫동안 치과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지게 될까봐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데 원장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그 인터넷이나 SNS를 좀 살펴보면 워낙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편하기도 하지만 워낙에 광범위한 정보들 때문에 어떤 게 맞는 정보인가? 이게 사실인가?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지금부터 좀 질문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중에서도 뼈이식에 관련해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이를 받쳐주는 기반이 탄탄해야 되겠죠. 네. 또 나무 상판에 두꺼운 못을 박으려면 나무 상판이 두꺼워야겠죠.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지 기반을 하는 잇몸뼈, 즉 치조골이 충분해야 하는 것인데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래된 경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어 그 깊이와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잇몸뼈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뼈 이식을 진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크러면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서 알 수 있나요? 그건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크게 파노라마와 CT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는 2차원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CT는 3차원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일단 파노라마를 촬영해서 전체적인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세한 각 치아의 상태들을, 뼈의 상태들을 보기 위해서는 CT 촬영이 필요한데 네. 이때 CT를 촬영해서 그 뼈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뼈가 얼마큼 부족한지 또 얼마 정도의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임플란트 할 때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를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뼈를 이식하는 건가요? 잇몸뼈에 사용되는 뼈, 즉 네. 치조골에 사용되는 이식되는 뼈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재미있게 표현드리자면 네. 내뼈, 니뼈, 네. 소뼈, 조개뼈, 자가치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네네네네. 네. 예. 첫 번째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내뼈는 네. 자가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가골은 내 몸에 있는 다른 부위에서 수술을 통해서 뼈를 얻거나 또는 수술 중에 뼈가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 다만 자신의 뼈를 채취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긴 하지만 단점으로 수술한 부위에서 통증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나오는 뼈는 소량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나오지 않아서 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동종골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뼈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감염 가능성이나 면역학적 거부 반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화학적 처리를 한 재료이긴 합니다. 네. 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세밀하게 인증한 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동종골이기 때문에 뼈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해서 저희 치과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종골인데, 이종골은 소나 돼지의 뼈인데, 이 뼈를 채취해서 멸균 화학적 처리를 해서 뼈 이식 재료로 사용되지만 선택적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네 번째 조개뼈는 합성골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칼슘과 인의 성분을 합성한 뼈로 최근에는 제조 기술이 발달이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감염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치과에서는 주로 자가치아뼈나 동종골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소아름 치과에서는 자가 치아골 이식과 동종골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자가 치아골 이식은 어떤 건가요? 자가치아 이식이라는 거는 네.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인체의 발치한 치아를 사용해서 뼈가루를 만들고 그 뼈가루를 뼈이식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자가치아뼈는 잇몸뼈와 아주 동일한 같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환자의 생체 적합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단점으로는 자가치아뼈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치아 상태가 손상이 안 되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환자의 자가치아를 빼야 되는, 네. 자가치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그 자가치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환자가 치아를 뺄 수가 없다면 자가치아를 만들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자가치아가 있다면 저희 치과에서는 그걸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치아를 보관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는 이를 빼면서 바로 자가치아를 뼈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미소아름 치과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의 또 만족도도 높겠네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본인 치아를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안정성도 있고 굉장히 많이 편안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뼈이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또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상악 동거상술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수술인 건지, 이 수술도 임플란트 수술인 건지 궁금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네. 뼈 이식 방법의 하나의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뼈이식 종류 중 하나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상악동이라는 부분은 우리 머리 중에 빈 공간이 4개가 있거든요. 네. 4개 중에서 가장 큰 빈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악동은 우리 얼굴의 광대뼈 안쪽에 양쪽으로 있는데요. 네. 그 양쪽 안쪽이 쉽게 표현하면 공기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네. 달걀로 비교할 수 있는데, 달걀의 겉껍질이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한 껍질을 벗겨보면 얇은 막이 하나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얇은 막이 상악동의 흰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상악 쪽에 있는 위턱에 있는 어금니가 이를 뺀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치주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네. 경우에는 잇몸뼈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드는 만큼 상악동이 커지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뼈 이식을 하기에는 우리가 한 10mm 정도 공간의 뼈가 필요한데, 그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악동 자체를 약간 들어 올리는,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리면서 뼈 이식을 하는 술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진단을 통해서 상악에 있는 위턱에 있는 뼈가 5mm 아래가 된다면 실제로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5mm밖에 안 되니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그 거상술을 할 때 보통 측벽에서 잇몸을 쭉 거상해 가지고 측벽에서 구멍을 떼서
그 흰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려서 그 속에다가 뼈를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술식은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수술 후 부작용도 많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측방에서 상악동을 거상하지 않고 치조정 접근이라고 해서 수직적으로 잇몸뼈에서 직접 거상을 해서 하는 술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자르지 않고 잇몸에 살짝 구멍만 내는데 그 구멍이 임플란트를 들어간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상악동막을 서서히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씹는 과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장점이 뭐 환자분들이 마취를 하는 거 굉장히 겁내하시잖아요. 네. 마취량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리고 수술 후에 붓거나 후유증도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수술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환자 그렇죠. 케이스만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개개인에 맞게끔 아마 편안하게 치료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술 방법 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좀 아프지 않을까? 통증은 괜찮을까? 혹시나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술이 좀 무리가 되진 않을까요? 네네네. 상악동 거상술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힘든 수술인 건 사실입니다. 네. 위턱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상악동이라는 아주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고 아래턱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네. 만약에 뼈에 파손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환자가 불편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일시적으로 코피가 나거나 코가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거를 막 세게 풀었을 경우에는 그 이식했던 뼈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충분하게 술전에 주의사항 동의서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는 거고 만약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는 이런 경우는 약간 더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한 48시간 내까지는 얼음 찜질을 많이 해줌으로써 붓기를 가라앉히고 감염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는 이 상악동거 상술 뼈이식이 이제 일반 뼈이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수술 후에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할 점들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안내를 해 주셨고. 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예. 혹시나 좀 다른 뭐 부작용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네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술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네. 환자는 되게 많이 붓고 고생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저 괜찮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당연히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환자의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내과적인 질환들을 충분히 미리 체크하고 미리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하는 거고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문제점이 더 많아질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안정도 시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수술한 이후에 훨씬 더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미소아름 치과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치과 의원이 각자 치과에 맞게 철학이나 노하우로 안전하게 진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희 치과도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장님들마다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진료를 많이 하시고 또 같이 공동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서로 진료에 대한 부분도 상의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자의 원장님마다 팀원들이 있고 진료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찾기 위해서 팀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고민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더 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장비나 구조적인 부분인데 저희는 의원이긴 하지만 따로 수술방을 구축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 치과는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감염관리 인증치과원으로 선택이 된 치과에서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감염관리 시스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감염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와 재료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서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어쨌든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 네. 환자분에 맞는 진단, 그 다음에 진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이 환자분과 좋은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그 환자의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관리도 필요한 건데 네. 저희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 고철을 만들어서 다 완성이 된 이후에도 네. 저희는 계속적인 체크를 통해서 그 환자분이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칫솔질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제대로 이제 리콜 시스템을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감점들이 저희 치과를 많이 환자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치료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네. 우리 미소아름 치과의 강점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 또 장비, 또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염관리 인증 치과를 또 받을 정도로 오랜 네. 기간 또 준비해 오셨던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환자분들과의 소통, 네. 마지막 4번째 사후 관리까지 강점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신뢰가 갑니다. 치과 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편안하게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플란트와 관련된 뼈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저 또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를 해야 될 날이 좀 오겠죠. 네네. 네, 오늘 이 나눈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이번 기회에 저희 치과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네. 감사드리고요.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진료의 철학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그 도민분들이 오늘 유익한 정보, 유익한 시간이었다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께도 귀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뵙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